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도 좀 있으실 거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시장을 딱 바라보게 되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2750포인트를 오늘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21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연중 최고가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수를 보면서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종목을 샀고 현금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종목은 안 가지?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현황이요. 지수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4%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 종목이 237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635종목입니다. 상승보다는 하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은 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400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879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쏠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주들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 이미 하락이 벌써 조금 짙게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목요일과 금요일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펀드 자금이라고 하죠. 그 펀드 자금들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실 때 어디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가가지고 펀드 가입한다. 그러면은 삼성 펀드 가입하세요. 코스피 200 지수에 가입하세요. 코스닥 150에 가입하세요.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어떤 지수 펀드라든지 또는 코스피 200 종목에 투자하세요. 코스피 100 종목에 투자하세요 하는 그런 펀드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자금들은 결국 코스피 100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100에서만 움직이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갈 뿐이지 중소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문현준 멘토는 왜 예전부터 현금화를 하라고 했었을까? 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화를 왜 자꾸 하라고 하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려가는 걸 보고 현금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손절 못합니다. 단언컨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벌써 지수와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는 중소형주들 그것과의 괴리감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될 때가 문제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가요 했던 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건요. 지수가 떨어지면 내 종목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달, 3월달에 왜 저기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은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는 계속 현금화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저기서 현금화를 해놔야 나중에 떨어지거나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살 수 있습니다. 현금화를 하세요라고 제가 3개월 주구장창 외쳤거든요. 근데 왜 3개월 동안 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손절하겠다.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현금화하겠다라고 하면요. 이미 손실이 20%, 30%, 40%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 이내 또는 20% 이내 손실이 나고 있다면은 지수가 여기서 만에 하나 조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 정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해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지수가 여기 상승하고 있을 때 제가 이거는 상승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오는 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품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것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재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직장 출퇴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온라인화가 점점 되어 있고 약간 비대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는 기업이 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구나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옮긴다면은 지수가 떨어지든 지수가 움직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수익을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의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캐캐 묵은 종목들은 정리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시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답이 없는 종목이거나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거나 또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나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정리하셔서 오히려 실적이 있지만 주가가 아래쪽에 와 있는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까지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TV에 나오는 전문가랍시고 이야기를 한다 치면은 지수가 가니까 떨어지는 거 보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과연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과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도 겪어본 일입니다. 지수 올라가는 거 믿고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좌가 박살이 나더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아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은 지난 2, 3월 때 내가 한번 당해보셨다고 한다면은 역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역시 이번 달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상승은 하고 있지만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것은 펀드 자금의 매수 유입이 멈추게 된다면은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기점을 토대로 약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것은 중소형주에서 벌써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하시고 내 종목이 혹시나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조금 긴가민가 하시다면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그런 것들 많이 봐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네. 제가 그 삼성중공업을 몇 년 전에 3만 얼마 때 샀거든요. 몇 년 전에 사셨어요? 네, 한 5, 6년 전에 3만 5천 원 할 때 샀는데. 네. 그동안 물을 계속 태워가지고 9,160원을 만들었어요. 잘했네요. 그래갖고 40%가 됐는데. 예. 지금 또 엊그제부터 이제 그래서 내려가길래 또 이제 한 7천 원대로 제가 물을 타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요, 이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예. 비중이 40%까지 늘어나게 되면 추가 매수를 극적으로 네. 많이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40% 비중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10% 네네. 더 태운다고 해서 지금 여기 엄청나게 떨어지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만약에 50%까지 비중을 오늘 6,900원에 늘린다고 하면은 아마 매수가가 뭐 8,900원이나 9,000원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그럼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뭐 1,000원 단위로 떨어진다든지 35,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됐습니다 정도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그 정도의 추가 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35,000원에 매수하신 거는 둘째치고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래도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라인이죠. 네네. 네, 이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라인대 가깝게 10,000원 이하까지 추가 매수해서 낮춰놓은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에요. 예. 네, 이거는 어찌됐든 저점에서 용기를 내서 매수하신 거고 네. 그것도 과감하게 투자의 행동을 옮기신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수익이 날 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실이 없이 나올 수 있게끔 매수가를 낮춰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손실 없이. 네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수익 하면서 수익을 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애초에 매수를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손을 네.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본전만 네. 찾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좀 느끼시지 않았나요? 비싸게 사니까는 힘들고 싸게 사니까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느끼셨죠? 네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제가 저는 한 7천 얼마로 내려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나올까 싶은데 그냥 놔둘까요, 그럼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당장에 네. 뭐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 관련주가 지금 한번 뜰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네. 네,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들고 가시면 아마 8,000원 이상 한번 팡 치고 올라올 거예요. 네, 그때 올라올 때 저는 9,000원에 가깝게 본전에서 절반 이상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리고 선생님, 지금 시청자님이 계속- 9,000원에 예 뭐라고요? 계속 지금 현금화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 근데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오게 네,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뭐 다른 거를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갖고 몇십만 원씩 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익 본 게. 네. 그런 것들도 그럼 지금 현금화를 다 시켜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종류에 네, 지금 상관없이요? 수익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네. 사실 수익 보고 있는 건 더 갈까 안 갈까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근데 그거 몰라요, 아무도. 예, 근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과 내가 팔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네. 팔았을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아, 항상 드리는 네네. 거고 지금 네. 요 종목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 10만 원, 20만 원 수익 본 거보다 얘에서 손실 나는 게 더 클걸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 있게 다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수익 나는 거 다 네. 정리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아, 올라올 예. 때 역시 본전의 절반 매도하시는데 얘는 밑으로 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죠? 예. 그러면 9,0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뭐 더 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도하신 예.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또 예. 사도 되는 거니까 일단 네네.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본전에서 아, 저는 예. 절반 그러면 9,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지도 모르시죠? 가능성은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시세가 잘 나오고 네네. 있고 예.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뭔가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이 야.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기 아, 때문에 네네. 올라올 때 잘 정리하셔서 내려갈 때 또 사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아, 절반 매도 예, 또는 예.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본전에 매도하시기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BH요. 어떤 거요? BH. BH요? 네. 예, 그 뭐 몰래 전화 받고 계시나요? 아니요, 좀 조용히 전화한다고요. 아, 조용히 하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매수가랑 비중이요? 24,400원이고요. 네. 15%고요. 이렇게 매수가가 근처에 오면 몇 번 그 근처까지 오고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도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어디 뭐 조용한 데 괜찮아요. 계신가 해서 저도 좀 조용히 네네,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일하다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직장인이신가 봐요? 네네. 예, 직장인이시면 이런 정보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지금 시청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수가가 오니까 자꾸 떨어져요 해서 네.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주식을 계속 보게 되면 직장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좀. 잘 안 돼요. 내 거 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몰래 전화도 한 번씩 해야 되고 그죠? 맞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시면은 지금 TV를 못 보시고 계시네요. 네. 네.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고가에 올라와서 고가 놀이라는 걸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이 종목이 급등을 해서 위쪽에 올라와서 고가놀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고가놀이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고가에서 이렇게 가격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좋은 경우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은 여기에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물려서 고생하게 되는 자리가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해서 사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경제 상황이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함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고가 라인 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제대로 못 팔면은 맨날 그냥 손실 나고 있는 것만 봐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직장인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금처럼 투자하라란 말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건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좋은 기업을 적금 넣듯이 천천히 사가지고 수익 보는 게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그걸 고민해 보시고요. 네네. 일단 BH라는 이 기업 자체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좋으니까 주가가 네, 올라왔고 아마 좋다고 시청자님도 하더라고요. 좋다고 사신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주식은요, 좋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네. 좋으면 비싸요, 일단.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좋은데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서 비싸게 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종목은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거든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요 종목이 지금 일단 저점 자리가 19,800원, 2만 원짜리로 보여지는데 이 2만 원짜리만 잘 지지가 돼준다면 다시 올라가서 본전까지 한번 터치하거나 또는 23,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어떨까?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2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1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 겁먹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 싸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아요. 아, 15,000원.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겁먹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됩니다. 몰래 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 15,000원 했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세경 하이테크고요. 네. 28,950원에 비중 25%가량입니다. 28,950원입니다. 아,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예, 좀 폴더블폰이나 이 삼성 쪽에 필름 공급 관련해서 네. 좀 차후 전망을 보고 나름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주식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주식한 지는 좀 매매를 좀 꾸준히 한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경력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5, 6월쯤 5, 6, 7월 요쯤에 사셨네요? 예, 맞습니다. 한 여름 한 끄트머리쯤 됐던 것 같습니다. 7, 8월인 것 같습니다. 저 때부터 현금화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그래도 현금화를 잘 해서 절반 가까이를 잘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이때 왜 제가 현금화해라라고 하냐면요. 잘하는 사람들이 현금화 안 해도 알아서 수익을 잘 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잘 못하면 이때 사가지고 다 물려요. 예. 5월, 6월, 7월, 8월 매 월수마다 다 물려가지고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 안 가요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가 찍네 하는데 얘는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 잡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고생하는 게 좀 싫기 때문에 현금화를 미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었던 거고,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현금화 됐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예. 일단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규 상장주에 해당이 돼요. 예. 지금 매수하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게 지금 상장된 지가 약간 이제 1년 조금 넘은 거의 신생아 수준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런 기업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너의 적정가는 이 정도겠구나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는 보통은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폴더블 폰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상장을 시켜놨더니 얘가 코로나 타격을 받네요. 네. 예, 보니까 1분기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 적자도 나고 실적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나 했더니 스마트폰도 새로 잘 안 나와요. 잘 안 살 것 같아요. 예, 잘 안 사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핸드폰 바꿔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별로 그렇기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려면 저 내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다른 종목이 현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을 추가 매수할 자금 여력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다림. 정말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추가 매수는 보통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살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예, 그죠? 고민이 그러면 계속됩니다. 할까 하다가 아이씨 안 해야지 하다가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뺨을 한 대 딱 치면서 안 해야지 하고 또 참고 해야 돼요. 네, 정말 계속 참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손가락을 항상 묶어놓고 그렇죠. 그냥 다른 데 취미를 두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경 네. 하이테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2만 원대. 예, 요 2만 원대 자리를 딱 잡아주게 되면 내년에 상승해갖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만 원대 자리를 잡으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1월에서 2월 정도쯤 돼야 추가 매수 포인트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시간 두고 하시고요. 여기를 예. 무너뜨리게 됐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얘 상장가 부근이 15,000원대거든요. 예, 요 상장가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15,000원까지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의 거의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럼 만약에 그 내일 시기가- 당장 떨어지면은 1, 2월까지 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더 살아나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구매하기 이제 시작하는 그 시초의 타이밍이 아니요. 맞아 떨어지면 좀.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실물 예. 경제가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살 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뀔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뭐 3단계 올라가네 마네 2.5단계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 뭐 핸드폰 사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얘 차를 기다리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2만 원대에서 자리 잡으면은 1, 2월 달에 추가 매수 하시고 밑으로 빠지면은 15,000원대에서 눈치 보지 말고 추가 매수 한번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요 정도 제가 네. 봤을 때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명성 TNS 17,000원에 2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17,000원에 네. 25%요? 네. 사신 지가 한 3달쯤 됐나요? 3, 4달? 네, 한 그 정도, 두세 달, 세네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대구 쪽이신가요? 경북 쪽? 예, 예. 아, 그죠.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딱 대구 사투리 들으면 알거든요. 예, 예. 예, 어쨌든 저랑 같은 지방이네요. 그죠? 예, 예. 자, 일단 그런 분들이 좀 주식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걸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할 때 많이 보라고 하는 게 실적이에요. 예, 예. 평소엔 제가 네. 실적을 보란 소리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지금 매우 힘들어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성 TNS도 아마 사실 때 무슨 이유로 사셨든 간에 얘가 2차 전지인가 뭔가 좋은 내용이 있을까 2차 전지 제조 장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니까는 장난이 아니겠지 LG화학 가니까 장난이 아니겠지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인식을 보니까 정말로 장난이 아닌가 봤더만은 얘는 적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자, 예.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볼게요. TV 보고 계세요? 예. 네, TV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 텐데 2017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73억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5억으로 뚝 떨어져요. 3분의 1 토막인 거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3분의 1 토막으로 9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예. 이게 작년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가 쭉 가보니까는 10억, 4억, 6억 하면서 적자가 매우 심하게 나고 있어요. 예, 예. 어때요?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암담하죠. 암담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을 우리가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닥에 있구나,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면 안 되는 기업이 이런 기업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얘도 지수가 가는데 안 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수를 해서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네,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걸 배우시면 돼요. 실적을 좀 보고 투자해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내가 뭔가 네. 좋다고 해서 사기 전에는 실적을 한번 보자. 그래서 네. 기업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면은 사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거죠. 아시겠죠? 예, 예. 지금 이 기업은 재료는 살아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실적은 조금 힘들지언정 2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은 뭐 내년에도 다시 또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언제든지 갑자기 재료로 인해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려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음. 두 달 전인가 이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네.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요. 제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제가 6월 달에 이 머니투데이에서 특강 아닌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업 모럴 해저들 조심해라.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유상증자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니까는 부실한 기업이라고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적자가 나고 있잖아. 너 돈 못 갚을 것 같아. 내가 안 빌려줄래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기업 입장에서 돈은 필요하고 대출은 안 되고 그러면 뭐 하게 될까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손 벌리게 됩니다. 유상증자 해주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유상증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유상증자는 보통 할인해서 주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기업성으로는 나쁜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로 한번 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기업성으로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싶지는 않은 종목인데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때 정리하는 게 좋은데 지금 튀어올라도 시청자의 매수가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데요. 이 종목도 좀 자리를 잡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 매수는 참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000원에서 9,000원 자리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번 상승 때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그럼 다음번 상승이라고 하면은 네.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튀어 오르면 그냥 정리하세요. 아, 예, 조금이라도 가격대는 뛰어오르면. 매수가를 여기 낮춰놓고 아마 네. 한 13,000원, 12,00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때 본전에서 다 정리하고 나오셔서 좋은 기업 투자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종목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관점 잡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화기업이요. 8월 달에 5만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8월 달에 그래요? 네. 왜 사셨을까요? 갈 줄 알고 샀습니다. 갈 줄 알고 샀어요?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복권 될 줄 알고 샀는데 안 됐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돼요, 안 돼요? 잘 안 잘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죠? 네, 이게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5만 원짜리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차트를 쫙 TV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파란 선을 하나 딱 그어놨거든요. 네. 얘가 가격이 움직이고 있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 봐가지고 파란 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꼭대기요? 제일 꼭대기에 있죠. 예, 그러면 역사상 제일 비싸게 사신 분이에요. 동화기업을 역사상에서 제일 비싸게 사신 분이 지금 저랑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주식을 친구랑 같이 샀기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계속 전화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된 거예요. 친구분하고 같이 동명상련하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정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네. 들고 가야 하는 건지를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비싸게 사지 마라. 그러니까요. 두 번째 공부 좀 해라.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하면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안 사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죠? 이렇게 사니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친구분하고 같이 손잡고 야, 우리 다시는 이렇게 사지 말자라고 다짐을 좀 하세요. 이렇게 살 때 보면 항상 좋다 좋다잖아요. 그죠? 네, 그러게요. 절대 좋다 좋다 할 때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때 네. 사면 무조건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고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요.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거나 팔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실적 좋으니까 더 갈 거야 하고 들고 가려고 할까요? 좀 들고 가려고 하죠. 맞아요. 시청률도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 너무 급등을 해버리고 나니까 더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적이 네. 좋음에도 얘는 원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안 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재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한 네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5,000원, 2만 원에 있던 게 5만 원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고 나면 또 한번 크게 빠졌다가 바닥을 잡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네.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자리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35,000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럼 얘가 또 떨어지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쌍바닥이라는 걸 그리게 되는데 그때 올라오게 되면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이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만약 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와르르르 하고 떨어져요. 네. 예,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금 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요. 네. 이왕이면 저는 25,000원에 2만 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탈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갔을 때 손실이라 생각하지 네. 마세요. 안 팔면 손실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반등을 노리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는 2만 원까지 떨어지면 거의 뭐 90%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가 상승하기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전에 여기는 그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네. 근데 아까 방송하실 때 이제 현금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 동화기업을 좀. 정리를 이거를- 하려고요. 네, 다른 네, 종목 현금화가 되어 있으면 이 종목은 들고 가봅시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 물에다가 그 고무 튜브 같은 거 막 쑤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고무 튜브 같은 걸 쑤셔 넣었다가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위로. 다 위로 네. 퐁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2만 원까지 다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게 된다면 네. 아주 좋은 거예요. 팡 하고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을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지금 잘 네. 기다리시면 아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2만 원대에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정리하고 네. 제발 비싸게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삽시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민되시면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인프라. 두산 인프라요? 네. 이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당시 40%. 40%에 얼마요? 14,200원. 그런데 이게 10년 좀 넘었는데 그때 당시 한 38,000원에 이걸 산 거거든요. 아, 그 산 걸 지금 매수가를 낮추신 거예요? 예, 물타기가 낮춘 게 14,200원인데. 야, 오늘 잘못된 장기 투자 특집인 것 같아요. 이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네. 전번에 3월달에 2,5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제가 물타기회가 확 낮아가 처리를 잘했네요. 하려고, 네. 아니, 물타기회가 처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사지 마라 이러더라고. 누가요? 그래가지고, 미래 SS.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타기 못하게 너무 지금 한이 되는 그때 당시 그걸 왕창 탔으면 이걸 처리를 벌써 했을 건데 그 지금 말 듣고 안 했던 말은 그만 이게 네, 일단 뭐 지난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한 거니까 내 탓인 거죠, 그죠? 예예. 예, 그리고 사실 2,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주가가 내려가면 기업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초짜 같은 소리예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망한다라고 하는 거지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코로나 3월 달에 이제 지금은 현금화를 해라라고 하니까는 쟤는 맨날 비관론자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3월 달은 유일하게 사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전부 다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할 때 제가 3월, 2월 여기 내려갈 때는 지금 아니면 언제 삽니까? 내려가는 족족 사세요. 돈 있는 거 다 털어놓아 사세요 할 때가 이때예요. 아무 종목이나 사도 수익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거는 사실 코로나라는 게 지금은 장기화되면서 경제를 막 여기저기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충격으로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의 메리트가 매우 높아진 거니까 사야 되는데 주가 떨어져서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냥 신뢰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요 종목은 뭐 저때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낮춰놨으면은 지금쯤이면은 그래도 손실 많이 줄였을 거예요, 그죠? 처리를 했죠. 줄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처리를 했을 건데 지금 당장은 다시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얘가 10,000원을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인이 매각설이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실히 모르겠네. 뭐라고요? 매각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겉에서 봐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건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게 결국 그 뭐 우리 관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하느냐, 그리고 뭐 의견이 잘 조율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풍문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확답을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얘가 지금 올라올 때 난 내 계좌에서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문제인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바닥에 있던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죠? 네네.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만약에 하락 추세를 보이면 그때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 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하게 될 거면은 5,000원 이하로 빠질 때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그때처럼 박살이 나는 걸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5,000원 이하로 빠질 때가 좋고요. 이번에 만약에 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저 때는 코로나 충격이었던 거지 경제 타격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충격과 경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왔을 때 지금처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는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하면 사실 거라면 5,000원 이하가 좋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게 떨어지고는 있지만 반등 나와가지고 아직 시세를 더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냥 들고 가셔서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서 12,000원대에서 13,000원 정도쯤 왔을 때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부터 손실 좀 보고라도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11,000원대 오면은 매각을 하라고요. 네, 매도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손실 좀 보더라도 매도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로 전부 다 70-80% 날아가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너무 속이 상. 한진해운도 제가 그게 상태가 되는 바람에 돈을 왜 그런 종목들만 잡았을까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거는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추천을 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산 거죠, 그죠? 내가 샀다, 내 탓이요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요? 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다짐하시면서 요 종목부터 하나하나씩 탈출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요 종목 11,000원 이상에서 저는 비중을 줄이자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좀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힘을 내시고 요 종목 잘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